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민입니다. 몇 가지, 세 가지 현안 관련된 민족 개각 관련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마치고 복했습니다. 곧 개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내각 청사태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요구해왔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내각제였다면 필히 총리가 바뀔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면적인 개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개각은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입니다. 민주주의 후퇴 불통인사의 상징이 되어 있고 이번 세월호 사건의 최초 정보 이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은 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청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김장수 실장, KBS 보도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의 핵심 인물인 이정현 홍보수석, 특히 세월호 참사의 모든 과정에 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더 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대국민 담화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은 뒤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변화는 전면적인 개각과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개편이 없다면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모두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대통령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모두를 바꾸는데 자신들의 이번 개각에서 모두를 바꾸는데 자신들의 신복들만 구조해내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 대책에 대해서 속도 내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청와대와 정부는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후속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입이 따갑게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개각과 후속 대책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지금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조직의 통폐합, 개편은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조사 단계에 있는 현재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의 임기 응변 방식으로 처리할 문제 아닙니다. 국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일이며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즉각 해야 할 일은 사건 현장에서의 실종자 수색과 진상조사입니다. 정부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 단계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일방 선포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해경해체 등이 이후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대책이 아닙니다.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체적 윤곽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는 한국 사회 전반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조직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사권, 수사권, 더 나아가 기소권까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두 번째, 입법권을 그대로 부여할 수 없다면 위원회의 결론을 왜곡 없이 반영하는 입법조치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도 조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나
국회 산하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한국사회 변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구성은 여야정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더 나아가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연계되어 있는 규제 완화책에 대한 철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국민 담화에는 참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철회, 전면 재검토가 빠져 있습니다. 종합적 대책 마련에 앞서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대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야말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전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담화대로라면 새로운 규제의 신설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국정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혀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윤을 쫓는 철도, 의료, 교육 등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원전에 대한 입장,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책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합니다. 규제 완화냐, 생명 우선이냐, 공공성 우선이냐, 민영화 우선이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른바 관피와 척결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피아, 해피아 등의 신조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이권이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한마디로 응집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이미 밝힌 것입니다. 다만 그 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제도의 적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 앞으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현재의 관피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피아라 불리는 관피아에 대한 규모와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즉각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혼자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상조사와 규명이 없는 후속 대책은 더 큰 문제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외유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울산시장 야권 단일화 파행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조승수 후보와 이상범 후보는 전격적인 단일화에 합의하고 19일부터 실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상범 후보 측의 억지 주장으로 실무 협상은 열리고 있지 못합니다. 내일 본선거 운동을 앞두고 중대한 국면에 처한 것입니다. 조승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19일 저녁 실무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상범 후보 측에서 정의당 협상대표의 교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와 협상은 결렬되었고 20일 공문을 보내 오후 6시에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하고 지정 장소에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범 후보는 지난 5월 8일 통합진보당 이영순 후보와 정의당 조승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범 후보 3자 단일화 합의를 파기하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약속을 파기하려 하는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 시민은 빠른 단일화로 새누리당 후보와 1대1 대결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시기 판단은 후보 간 유불리의 문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울산 시민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 25일부터 거소 투표가 시작됩니다. 24일 이전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울산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참정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울산 시민에게 단일화된 야권 후보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즉각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24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상범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중대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빠른 단일화는 새누리당 일당 독주를 종식시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상공 후보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